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몰아치듯 우리를 휘감고 때로는 속절없이 우리를 떠밀며 끊임없이 흔들리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잘 살고 있긴 한 걸까? 라는 물음을 던지며 가슴속에 불안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파도는 맞서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거라는 말처럼 대문호 괴테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견디려고 버티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힘든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나를 견디지 않고 나라는 존재와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오늘 소개할 책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와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해주는 뜻깊은 여정을 안내합니다. 저자는 괴테가 남긴 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을 다정한 시선과 섬세한 통찰로 문장을 고르고 엮어서 그 어떤 위로보다 찬란한 공감과 울림의 순간들을 페이지 곳곳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전해주는 따스한 온기로 다시금 삶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테의 지혜를 곁에 두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순간이 모여 결국 당신만의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기쁨의 증거가 될 가련한 나의 노래여 안타깝구나. 지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아름다운 이 봄날. 너를 노래하던 나의 노래여. 다정한 마음도 곧 떠나겠지. 나의 마음은 슬프게도 너를 위해 울겠지. 그러나 헤어진 후에 그들의 눈이 너를 본다면 지난날의 슬픔과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바라보리. 나의 노래. 괴테의 말처럼 기쁨과 사랑, 우리의 인생을 빛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또한 기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매일 쓸 수 있는 감정의 한계도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많이 소모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인생을 더 값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가세요. 2. 내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가세요. 3. 내 공간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가세요. 이야기와 시간, 그리고 공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게다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괜히 내가 더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또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내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맺은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 마세요. 언제나 오늘을 즐기며 특히 주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일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게 자신에게 좋습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법.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더는 자신을 잃지 말고 손을 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또한 만나면 만날수록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인생을 잃어가며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인생입니다. 나를 잃어가며 지킬 정도로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1.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 2. 자꾸만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3. 내가 가진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4. 있는 그대로의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 5.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 6. 내가 품은 꿈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 7. 내 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진실로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에게 굳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덧없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아, 제우스요. 제 인생은 왜 덧없는 건가요? 라고 아름다움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덧없는 것들만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거든. 인생이 덧없는 이유.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다운 괴테의 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실감이 나면서 인생 참 덧없다라는 말을 한숨처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덧없는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는 괴테의 시를 차분하게 읽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일수록 오히려 덧없이 느껴진다는 귀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 온기, 그리고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들,
그것들이 참 덧없이 느껴졌던 이유는 내 인생에서 그 장면이 찬란하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인과 가족, 지인과 친구, 꿈과 작은 소망 하나까지 참 덧없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다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도록 찬란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덧없게 사라져서 별처럼 은은하게 내 삶을 고요히 비추어 줍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가지고 있는 것, 지금도 내 영혼으로부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생각과 내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운명이 순간순간 전해주는 유익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나이만 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불안해지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괴테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각자 존재하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사색가로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고민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각과 일상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모든 산의 정상에는 지상에는 없는 고요가 있습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 줄기에도 인간은 느낄 수 없는 고귀한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들은 숲에서 잠잠합니다. 부디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당신도 그 하루의 끝에서 평온하게 쉴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삶. 노년이 된 괴테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 놓고 쉰 적이 없다.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괴테는 정말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쓸 수 있었죠. 이 시를 통해 괴테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애를 쓴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연히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자신을 소모하며 이룬 결과는 내면에 좋은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요. 무엇보다 어떤 영역에서든 잘하기 위해서는 애쓴 시간이 아니라 즐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애를 쓰면서 무언가를 해내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때에 맞게 올바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신을 재촉하고 몰아세우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순간순간이 주는 새로운 즐거움을 전혀 모르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순간을 즐기세요. 익숙한 것을 빠르게 해낼 생각은 접고 이 순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것들을 붙잡아 내면에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럼 즐기며 성장하게 됩니다. 값싼 시간과 값비싼 행복.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헛되이 헤맬 생각인가요? 부디 여길 보세요. 좋은 것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그대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그걸 붙잡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훈계. 오빠, 이 와인 검색해봐. 이거 다른 마트보다 싼 거 같아. 그래, 내가 찾아볼게. 대형마트에서 와인 행사를 하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연인의 풍경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풍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매하는 와인은 대부분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마트보다 기껏해야 1,000원, 많아야 3,000원 정도 저렴할 뿐입니다. 최대 3,000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30분 가까이 투자한 셈이죠. 저는 이번에는 그걸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값싼 시간을 버리는 대신 값비싼 행복을 잡았으니까요. 그 연인의 분주한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풍경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10몇 분 만에 그 연인은 서로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좋아, 이게 2,000원이나 싸네. 우리 이거 사자. 같은 말도 누가 어디에서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온기가 다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당신의 말도 맞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재산입니다. 야, 그냥 사. 뭐하러 가격을 비교하고 있냐. 고민할 시간에 일을 하면 와인 한 병 더 살 돈을 벌겠다. 라고 말하며 그냥 구입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값싸게 소비하고 대신 값비싼 행복을 손에 쥐는 것도 자신을 위한 따뜻한 선택 아닐까요? 시간은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냥 두면 쓸모없이 사라지죠.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살 것인가? 그 답이 내 인생의 방향을 증명합니다. 잘 될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활발하고 착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곧 그를 괴롭히려 듭니다. 그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활동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막상 그가 죽으면 그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힘든 인생을 살다가 떠난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익일까요? 그 착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활발하고 착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며 안아주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잘 아는 지인의 성공과 성장은 쉽게 축하해 주기가 무척 힘듭니다. 질투 때문이죠. 괴테는 바로 그 질투로 인해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보통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넓히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좁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확장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만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지인이나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지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시에서 언급한 활발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하고만 소통했다면 최악의 결과는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그건 나와 잘 맞는 소수의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지면 나랑 잘 맞는 소수의 지인만 남는 법입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줄게 됩니다. 특별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널리 사랑받았던 나의 소중한 노래들이여 망각의 바다로 흘러가라. 다시 불러줄 청년 하나 없고 어떤 소녀도 부르지 않겠지. 한 사람을 오랫동안 불렀지만 그는 지금 나를 비웃고 있네. 그러므로 물 위에 쓴 나의 노래는 물과 함께 흘러서 조금씩 사라져 가리라. 강가에서 소중한 노래도 결국에는 잊힙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의지입니다. 대부분의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순리죠.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순리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성격이 좋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가 매우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히 그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모두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조한 배려는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세상에 특별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대부분 비슷하죠. 그럼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인다면 그는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좀 더 참고 좀 더 맞춰준 덕분에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좋은 마음은 그래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참고 억제하며
가장 좋은 것만 주려는 의지가 만든 마음의 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내게 좋은 마음을 선물로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아한 내면을 만드는 7가지 생각. 나는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름이 깊은 날에도 그 이유를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시름이 깊었던 그 공간에서 꽃받침이 받쳐주는 새하얀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대지에서 많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을 반기지 않는 뜨거운 여름날이 오더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땅속에서는 수많은 뿌리가 조용히 최선을 다해 영양분을 빨아 들입니다.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 우아한 모습을 그때는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7가지 생각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1. 천천히 쉬지 않고 가면 돼. 2. 잘할 수 있을 테니 긴장할 필요 없어. 3.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며 걷는 거야. 4. 나는 깊은 눈빛을 갖고 있어. 5. 힘든 이야기보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 6. 적당히 먹고 생각을 많이 하며 살자. 7. 이동할 때 스마트폰 대신 풍경을 보자. 물론 요란하지 않게 살면서 우아한 내면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마음을 아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낯선 자신과 마주할 수도 있게 되죠. 당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건 역시 힘든 현실을 가리기 위한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연의 흐름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봄의 대지가 벌써부터 여름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자신의 마음을 거짓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봄은 결코 여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은 미래의 것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삶을 삽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대지 위에 반듯하게 서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인정한 것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이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인정한 그것을 오늘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괴테가 말한 구름이란 뜬구름과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타인에게 아무리 묻고 기대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조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색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세상에는 온갖 투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투자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내면의 투자도 있죠. 그렇게 투자는 성격에 따라 다양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뭘 사야 할까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이들은 운이 좋아서 무언가를 잘 사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늘 바닥으로 가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렇게나 소모하며 살게 되니까요. 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더 중요한 결정일수록 치열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시작한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언제 끝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정원보다 근사한 공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세월이 알려준 진실을 모두 당신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나는 깊은 마음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빛나는 양초를 보세요. 자신을 서서히 소멸하면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시인은 말합니다. 괴테가 사랑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서 세상을 밝히며 살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장점과 온갖 긍정적인 부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찾을 수 있고 다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사랑하며 살라는 괴테의 조언인 셈이죠. 우리는 자신이 알거나 이해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원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알거나 이해한 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날에는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산책을 해보세요. 다음에 소개하는 세 개의 글을 낭독하며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즐길 수 없는 여유가 느껴질 것입니다. 1.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2.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 3. 나는 나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정원이 있습니다. 고독은 그 정원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정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보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기쁨의 증거가 될 가련한 나의 노래여 안타깝구나. 지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아름다운 이 봄날. 너를 노래하던 나의 노래여. 다정한 마음도 곧 떠나겠지. 나의 마음은 슬프게도 너를 위해 울겠지. 그러나 헤어진 후에 그들의 눈이 너를 본다면 지난날의 슬픔과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날들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바라보리. 나의 노래. 괴테의 말처럼 기쁨과 사랑, 우리의 인생을 빛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또한 기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매일 쓸 수 있는 감정의 한계도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많이 소모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인생을 더 값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가세요. 2. 내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가세요. 3. 내 공간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가세요. 이야기와 시간, 그리고 공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게다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괜히 내가 더 멋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또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내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맺은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 마세요. 언제나 오늘을 즐기며 특히 주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일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게 자신에게 좋습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법.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더는 자신을 잃지 말고 손을 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또한 만나면 만날수록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인생을 잃어가며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의 인생입니다. 나를 잃어가며 지킬 정도로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1.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 2. 자꾸만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3. 내가 가진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4. 있는 그대로의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 5.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 6. 내가 품은 꿈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 7. 내 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진실로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찮게 만드는 사람에게 굳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덧없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아, 제우스요. 제 인생은 왜 덧없는 건가요? 라고 아름다움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덧없는 것들만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거든. 인생이 덧없는 이유.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다운 괴테의 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실감이 나면서 인생 참 덧없다라는 말을 한숨처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덧없는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는 괴테의 시를 차분하게 읽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일수록 오히려 덧없이 느껴진다는 귀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절, 그 온기, 그리고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들, 그것들이 참 덧없이 느껴졌던 이유는 내 인생에서 그 장면이 찬란하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인과 가족, 지인과 친구, 꿈과 작은 소망 하나까지 참 덧없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다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도록 찬란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덧없게 사라져서 별처럼 은은하게 내 삶을 고요히 비추어 줍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가지고 있는 건 지금도 내 영혼으로부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생각과 내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운명이 순간순간 전해주는 유익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나이만 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불안해지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괴테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각자 존재하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사색가로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고민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각과 일상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모든 산의 정상에는 지상에는 없는 고요가 있습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 줄기에도 인간은 느낄 수 없는 고귀한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들은 숲에서 잠잠합니다. 부디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당신도 그 하루의 끝에서 평온하게 쉴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삶. 노년이 된 괴테는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 놓고 쉰 적이 없다. 늘 바쁘게 무언가를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괴테는 정말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쓸 수 있었죠. 이 시를 통해 괴테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애를 쓴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연히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자신을 소모하며 이룬 결과는 내면에 좋은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요. 무엇보다 어떤 영역에서든 잘하기 위해서는 애쓴 시간이 아니라 즐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애를 쓰면서 무언가를 해내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때에 맞게 올바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신을 재촉하고 몰아세우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순간순간이 주는 새로운 즐거움을 전혀 모르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순간을 즐기세요. 익숙한 것을 빠르게 해낼 생각은 접고 이 순간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것들을 붙잡아 내면에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럼 즐기며 성장하게 됩니다. 값싼 시간과 값비싼 행복.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헛되이 헤맬 생각인가요? 부디 여길 보세요. 좋은 것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그대 눈앞에 있으니 이제는 그걸 붙잡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훈계. 오빠, 이 와인 검색해봐. 이거 다른 마트보다 싼 거 같아. 그래, 내가 찾아볼게. 대형마트에서 와인 행사를 하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연인의 풍경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풍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매하는 와인은 대부분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마트보다 기껏해야 1,000원, 많아야 3,000원 정도 저렴할 뿐입니다.
최대 3,000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30분 가까이 투자한 셈이죠. 저는 이번에는 그걸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값싼 시간을 버리는 대신 값비싼 행복을 잡았으니까요. 그 연인의 분주한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예술가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풍경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10몇 분 만에 그 연인은 서로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좋아, 이게 2,000원이나 싸네. 우리 이거 사자. 같은 말도 누가 어디에서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온기가 다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당신의 말도 맞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재산입니다. 야, 그냥 사. 뭐하러 가격을 비교하고 있냐. 고민할 시간에 일을 하면 와인 한 병 더 살 돈을 벌겠다. 라고 말하며 그냥 구입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값싸게 소비하고 대신 값비싼 행복을 손에 쥐는 것도 자신을 위한 따뜻한 선택 아닐까요? 시간은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냥 두면 쓸모없이 사라지죠.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살 것인가? 그 답이 내 인생의 방향을 증명합니다. 잘 될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활발하고 착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곧 그를 괴롭히려 듭니다. 그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활동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막상 그가 죽으면 그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힘든 인생을 살다가 떠난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익일까요? 그 착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활발하고 착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며 안아주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잘 아는 지인의 성공과 성장은 쉽게 축하해 주기가 무척 힘듭니다. 질투 때문이죠. 괴테는 바로 그 질투로 인해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보통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넓히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좁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관계가 확장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만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지인이나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지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시에서 언급한 활발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하고만 소통했다면 최악의 결과는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그건 나와 잘 맞는 소수의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지면 나랑 잘 맞는 소수의 지인만 남는 법입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줄게 됩니다. 특별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널리 사랑받았던 나의 소중한 노래들이여 망각의 바다로 흘러가라. 다시 불러줄 청년 하나 없고 어떤 소녀도 부르지 않겠지. 한 사람을 오랫동안 불렀지만 그는 지금 나를 비웃고 있네. 그러므로 물 위에 쓴 나의 노래는 물과 함께 흘러서 조금씩 사라져 가리라. 강가에서 소중한 노래도 결국에는 잊힙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의지입니다. 대부분의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순리죠.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순리를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성격이 좋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가 매우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히 그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모두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조한 배려는 금방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세상에 특별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대부분 비슷하죠. 그럼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인다면 그는 당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특별히 좀 더 참고 좀 더 맞춰준 덕분에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좋은 마음은 그래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참고 억제하며 가장 좋은 것만 주려는 의지가 만든 마음의 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내게 좋은 마음을 선물로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합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아한 내면을 만드는 7가지 생각. 나는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름이 깊은 날에도 그 이유를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시름이 깊었던 그 공간에서 꽃받침이 받쳐주는 새하얀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대지에서 많은 것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을 반기지 않는 뜨거운 여름날이 오더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땅속에서는 수많은 뿌리가 조용히 최선을 다해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 우아한 모습을 그때는 요란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7가지 생각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1. 천천히 쉬지 않고 가면 돼. 2. 잘할 수 있을 테니 긴장할 필요 없어. 3.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며 걷는 거야. 4. 나는 깊은 눈빛을 갖고 있어. 5. 힘든 이야기보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 6. 적당히 먹고 생각을 많이 하며 살자. 7. 이동할 때 스마트폰 대신 풍경을 보자. 물론 요란하지 않게 살면서 우아한 내면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마음을 아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낯선 자신과 마주할 수도 있게 되죠. 당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건 역시 힘든 현실을 가리기 위한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연의 흐름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봄의 대지가 벌써부터 여름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자신의 마음을 거짓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봄은 결코 여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은 미래의 것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삶을 삽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대지 위에 반듯하게 서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인정한 것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이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인정한 그것을 오늘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괴테가 말한 구름이란 뜬구름과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타인에게 아무리 묻고 기대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조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색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세상에는 온갖 투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투자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내면의 투자도 있죠. 그렇게 투자는 성격에 따라 다양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뭘 사야 할까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이들은 운이 좋아서 무언가를 잘 사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늘 바닥으로 가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렇게나 소모하며 살게 되니까요. 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더 중요한 결정일수록 치열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시작한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언제 끝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정원보다 근사한 공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세월이 알려준 진실을 모두 당신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나는 깊은 마음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빛나는 양초를 보세요. 자신을 서서히 소멸하면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시인은 말합니다. 괴테가 사랑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서 세상을 밝히며 살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장점과 온갖 긍정적인 부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찾을 수 있고 다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사랑하며 살라는 괴테의 조언인 셈이죠. 우리는 자신이 알거나 이해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원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알거나 이해한 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날에는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산책을 해보세요. 다음에 소개하는 3개의 글을 낭독하며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즐길 수 없는 여유가 느껴질 것입니다. 1.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2.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 3. 나는 나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정원이 있습니다. 고독은 그 정원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정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보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